그 다음에 이제 그게 불교적인 거고 역사 사다성어 이런 건데 광화문이라는 이 단어가 그죠? 지금 뭐 서경에서 나온 겁니다. 광피사표 화금만방 서경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빛이 사방을 덮고 묘화가 만방에 비친다 이런 뜻입니다. 광화문 그러지만 상당히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고약해라는 게 우리가 아주 고약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원래는 이게 그 세종 때 신하 이름이었습니다. 뜻은 높을 고자에 약해 바다 같다 해가지고 참 좋잖아요. 근데 행동이 막 세종한테 대들기도 하고 눈을 홀기도 하고 자기하고 다른 뜻을 얘기하면 나가기도 하고 뭐 굉장했던가 봐요. 근데 아마 세종이 이걸 다 받아준 모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불어서 가르치고 아마 이랬던가 보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런 행동을 비슷하면 고약해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원래는 고유명사였습니다. 굴비라는 것도 저게 이제 한자가 비굴에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자가 있습니다. 고려 말에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영광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굴비 맛을 보고 임금에게 진상을 했는데 자기가 막 비굴하게 아첨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맛이 좋아서 진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상을 했는데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굴비라는 이런 이름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봉사라는 것도 원래는 벼슬의 이름이었습니다. 관상감 전옥소 이런 데서 종팔품의 벼슬이었는데 그 자리에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고용이 됐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벼슬 이름이 나중에 이제 봉사가 됩니다. 봉사 그러면 눈가리 이런 뜻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벼슬 이름에서 그 벼슬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고용이 돼가지고 뜻이 이제 같이 쓰게 된 이런 것 같습니다. 농단을 부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농단은 높은 언덕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시장에서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디에서 거래가 되고 이런 걸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잘 살펴보고 가서 이익을 취한다. 원래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공손추에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좋은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이게 원래 이제 뜻은 높은 언덕이라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마이동풍이죠. 200의 시에서 나온 겁니다. 친구하고 같이 서한을 주고받으면서 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은 시를 써도 사람들이 마이동풍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데서 이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거에서 아마 200이 처음 사용했던 단어인 것 같습니다. 또 200과 관련된 사자성어로는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가지고 침을 만든다. 아마 산속에서 공부를 하다가 지겨워가지고 하산을 했던가 봐요, 200이. 그러다가 이제 노파를 만나서 뭐 하고 있냐 했더니 도끼를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든다 이러니까 깨닫는 게 있어가지고 뭐든지 끈질기게 해야 보람이 있겠구나, 결과를 보였구나 해가지고 다시 산으로 들어갔다는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미생지신, 미생의 약속이죠. 그죠? 아주, 융통성이 없는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미생이었습니다. 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그래도 다리 밑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가 결국은 교각을 끌어안고 죽었다는 아주 융통성 없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쓰죠. 마사우생, 말은 살고 소는 죽는다 이런 거. 말은 죽고 소는 산다 이런 건데요. 신문에 저기 한번 났더라고요. 합천의 소가 85km 떨어진 데서 낙동강 하루에서 발견됐다 이럽니다. 이 소가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아마 실제로 말은 헤엄을 좀 칠 줄 아는가 봐요. 소는 전혀 헤엄을 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헤엄을 좀 치니까 물에 거슬러 가면 거기에 거슬러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소는 아예 수영을 못하니까 그저 물 내려가는 대로 자기 몸을 맡기고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물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억지로 하다가 이제 죽고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따라가면서 산다는 이런 이제 비유를 마사우생이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선승무전, 이겨놓고 싸운다. 이수진 장군 얘기를 할 때 항상 이런 말 쓰죠. 미리 이겨놓고 싸운다 이런 말. 청고마비, 하늘에 놓고 말은 살찌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원래 뜻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하늘에 놓고 말이 뛰면 말이 살찌면
흉노족들이 그 튼튼한 말을 가지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고마비의 기절이 되면 흉노족들이 쳐들어올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 경계의 의미. 이런 의미로 처음에는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도 같이 쓰이게 되죠. 그죠? 자우환. 이게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서서라는, 그 사람이 있었죠. 어머니. 서서가 이제 원래는 그 밑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의 글씨를 가지고 써서 조조가 서서를 끌어들이려고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그 편지에 속아가지고 옵니다. 서서가 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히죠. 그죠? 속아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한조가 거짓 편지를 받고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밝은 것을 버리고 유비를 버리고 어두운 것을 찾아왔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아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목을 메고 자살을 합니다. 저때 한 말이 진짜 내가 글자를 몰랐더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어설프게 글자를 알아가지고 화를 불렀구나 하는 말이 여기서 유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서모정이 서서 어머니의 정이 그걸 지키고 어리를 지키고 죽어가는 이런 걸 저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인능인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그 구례군에 가면은 저렇게 두 줄 두고 저기 이제 쌀을 행랑채에 쌀 감아 들어가는 뒤줄을 만들어 둡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누구든지 타인능에 다른 사람이 풀 수 있다. 풀 수 있다는 건 열고 쌀을 가져가도 좋다는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것도 이제 부의 분배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우리나라 옛날 돈을 가진 사람들의 선행을 얘기할 때 이제 타인능이라는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절영지연이라는 이게 갓 금수를 끄는 연애라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죠. 그죠? 초나라 장량 때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연애 도중에 촛불이 꺼졌습니다. 그랬더니 신하 하나가 장왕의 애첩을 가지고 막 깜깜하니까 희롱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애첩이 신하의 그 갓건을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빨리 불을 켜면은 갓건이 끊어서 신하를 잡아내면 범인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랬더니 장왕이 그 말을 듣고는 모든 신하의 금수를 다 끊게 했습니다. 그죠? 용서해 준 거죠. 그죠? 만약에 그냥 불을 켜게 했으면은 그 금수를 끄는 사람이 범인인데 모든 신하의 금수를 다 끊게 해가지고 불을 켜더라도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게 이렇게 돼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신하를 구해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절영지연, 갓금수를 끄는 연애라는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나중에 그 신하가 장왕을 구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면목이라는 단어도 이게 이제 그 황후가 처음 썼던 것 같아요. 유방하고 싸우면서 깨지죠. 그죠? 깨지고 20력의 김화병과 함께 오왕에 도착하는데 그때 이제 그 정장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배를 하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서 후위를 도모하면 어떠냐 이랬더니 황후가 하늘이 나를 버리는데 이 강을 건너서 무엇을 하겠느냐. 설사 강동의 부모 형제들이 나를 왕으로 삼아준다고 한들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 대하겠는가. 아마 여기에서 면목이란 단어가 처음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황후가 처음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거양득도 황후 얘기죠. 그죠? 초나라에 절세미인 우이라는 미인이 있었는데 많은 그 사람들이 달라들고 하니까 커다란 솥을 걸어두고 들어올리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황후가 들어올렸죠. 그죠? 들어올려가지고 우위를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 들어올려가지고 양득 두 가지를 얻었다 이 말이죠. 우위도 얻고 또 그렇게 힘이 세다는 소문이 나니까 병사들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 솥을 들어올려가지고 미인도 얻고 병사도 얻고 일거양득이 됐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우장춘 박사 얘기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우범선 유명한 학자였죠. 그죠? 우범선이라고. 근데 이 우범선이라는 사람이 명성 왕후의 그 사건 때 소각된 시신을 마지막으로 처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으로 귀화를 해가지고 일본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 밀정이 가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장춘 박사는 5살이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잃게 되고 어렵게 큽니다.
크는데, 나중에 이제 박사가 됐죠. 그죠? 근데 그 어머니가 항상 너 아버지가 진 빚을 네가 갚아야 된다. 이런 가족 교육을 시켰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농업가 박사가 돼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그런 거죠. 어머니의 교육이었죠. 그래서 부산에 가면 우장춘 기념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알려지고 있는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다 이랬지만 나중에 보니까 씨 없는 수박은 일본의 다른 학자가 만들고 다른 역할이었습니다. 제주도의 감귤을 재배를 권유하기도 하고 유채를 도입하기도 하고 또 일본 배추와 양배추를 교배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국 환경에 맞는 그런 배추를 개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업적을 많이 남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포라는 말, 이게 총이란 말이죠. 그죠? 포르투갈에 전해준 조총을 가지고 일본이 이제 해가지고 더 우수한 총을 만들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무기였죠. 그죠? 무기였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막 덤벼드는 걸 무대포란 말을 쓰죠. 그죠? 그러니까 총도 없이 덤벼든다. 황당하게 덤벼든다. 이런 말로 무대포란 말을 쓰는데, 그게 원래는 저 대포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총, 비총, 무덤인데, 일본에는 이총, 비총, 대개는 이제 이총, 비총, 사실은 비총이죠. 그죠? 코를 베갈 경우가 많았죠. 근데 너무 그냥 살벌하니까 나중에 이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대부분 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요쿠니 신사에서 100m가량에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외덕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총, 비총이라는 저런 무덤이 있지만 이건 명량해전 후에 그 아마 일본군 시체가 그냥 엄청나게 떠돌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주민들이 그 시신을 다 걷어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외군들의 무덤이 있는 그 산을 외덕산이라고 외인들에게 덕을 베푼 산이라 이래가지고 산을 만들어준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상당히 남아있는가 봐요. 그래서 최근에 그게 알려져가지고 일본인들이 매일 와서 감사의 뜻도 표하고 조상들께 제수도 지내는 이런 산이 있습니다. 또 대책이란 말인데 이것도 이제 그 과거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체가 임금이 출제하는 문제를 책문이라고 그럽니다. 책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책문에 대한 대답이 대책이에요. 과거 답안지를 쓰는 거기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대책이란 말이 나오고 난장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 과거 시험 치러 가면 아마 과거 시험 한 사람한테 엄청난 식구들이 같이 가는가 봐요. 하인도 가고 누구도 가고 해가지고 난자이라는 게 국세통을 이루는 게 과거 시험장이 아주 어지럽다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그죠? 그래서 우측에 그 장면이 과거 시험 보는 장면을 그림으로 남겨놨는데 이제 저렇게 아주 그 과거 시험장은 굉장히 난장판이었던가 봅니다. 또 난중일기를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점심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나고 불성인사, 탄한, 장구, 승승, 기사 좀 거꾸로 돼 있죠. 인사불성, 한탄, 승승장구, 사기 이런데 아마 저 때는 저렇게 썼던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난중일기를 보면은 그 중에서 우리의 어휘가 어떻게 이제 변화가 돼 왔는지 하는 것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기사에 나온 건데 여러 가지 브뤼셀에서 과학자들이 해가지고 노벨 수상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의 노래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남겼었죠. 그죠? 우연성을 부인했는데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신이 어떻게 한다는 이런 엉뚱한 소리는 하지 마라. 우연성을 인정한 겁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닐스 보어에게 이제 사과를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우연성을 인정하지 못했던, 근데 실제로는 우주에는 그게 양자역학에서는 존재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회적 거리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로 이게 아주 뚜렷한 그 정의가 돼 있어요. 인티미트 아주 긴밀하다 그러면 18인치, 퍼스널 개인적 거리 하면은 18인치부터 4피드, 사회적 거리면은 또 저런 게 있고요. 퍼블릭 디스턴스, 공적 거리라고 하면 12피트 이상. 그래가지고 사회적 거리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거리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정의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도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저런 내용을 좀 알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하고 아마겟돈 대격변이 일어난다 그래서 코로나 개돈이라는 단어도 생기고, 코로나 베이비, 코로나 디보스, 베이비가 생기기도 하고 이혼도 하기도 하고요. 코로나 케이션, 코로나하고 베케이션, 코로나 블루 이런 단어가 생겼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우울증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도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등록이 됩니다. 셀프 아이솔레이트 이런 단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새로 생긴 단어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새로 체크를 해서 허드 이뮤니티 이런 것도 집단 면역인데 아마 그전에는 쓰지 않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웹스 서전에 오르기도 하고, 뭐 슈퍼 스프레더 이런 건 아마 사스 때 나온 건데 한 명이 최소한 8명에게 이상에게 전염시키는 경우 슈퍼 스프레더라는 말을 썼습니다. 셀프 쿼런틴 이런 단어도 쓰고요. 그러니까 이제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새로 생긴 단어라고 그래가지고 새로 등록이 된 그런 단어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에도 뭐 그 비슷하게 다 체크를 해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또 등록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인덱스 페이션트 그러면 1번 확진자 이런 뜻이죠. 그죠? 특정 집단에서 제일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를 그렇게 하고, 인덱스 케이스 그러면은 감염된 케이스죠. 그죠? 감염. 첫 번으로 감염된 케이스. 페이션트 제로 그러면 최초 감염자.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걸로 하지만 저렇게 정의들이 내려 있으니까 저게 이제 새로 생기면서 추가가 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쿼런틴이라는 단어가 검역이라는 단어로도 쓰고 40일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요거 이제 중세 때 패스트가 막 만연을 했죠. 근데 베니스는 이게 이제 수상도시가 되니까 외부에서는 배를 40일 동안 관찰한 후에 들여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40일 동안 관찰했다고 그래서 40일 동안이고 검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40일을 하고 검역이라는 게 같은 단어가 된 게 역사적으로는 베니스에서 유래가 된 그런 겁니다. 애프터 코로나 BC, ACBC를 이제 애프터 코로나 BC 코로나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죠. 그죠? 코로나 이디오트. 여러 가지 예방 조처가 있는데 안 하는 거죠. 따라하지 않는 이런 걸 이제 코로나 이디오트가 합쳐가지고 그런 겁니다. 판데믹. 코로나 시대에 그냥 과잉 소비를 하게 되는 온라인 이런 걸 하면서 과잉 소비를 하는 걸 스팬데믹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마스크를 하면서 여드름이 생기는 이런 거죠. 마스크, 이센셜, 거기에 쓰는 약물들 이런 것도 이제 마스크를 함으로써 생긴 단어들입니다. 솔트족, 스마트 올드, 나이를 들었지만 발빠르게 적응하는 그런 SNS도 잘 사용하고 인터넷 뱅킹도 잘 사용하는, 그러니까 스마트 올드에서 솔드족이라는 적응을 잘하는 시니어들에게 쓰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죠? 인포데믹스, 인포메이션과 엔데믹, 여러 가지 정보가, 그죠? 매체를 통해 가지고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게 꼭 전염병하고 유사하다. 이런 의미에서 인포데믹, 인포메이션 엔데믹. 주로 이것은 이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영어 새로운 단어들 뭐 있죠. 그죠? 영어 문장에 우리 한국어를 쓰는 I 진짜 want to make Korean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죠? 진짜 우리나라 말인데 코리안 친구도 이렇게 쓰고, 이걸 이제 한영어 이런 걸 해가지고 새로운 언어들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왜 사랑, 잘가 이런 걸 그냥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표현해가지고 오빠, 왜, 애교, 대박 이런 걸 이렇게 쓰고 있는가 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저런 단어들을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사용이 많이 되면은 등재를 한다고 그래요. 대박, 애교, 반찬, 불고기, 치맥, 동치미 이런 단어들이 그죠? 이게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는가 봅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그대로 올라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저 파이팅이라는 단어인데요. 저거는 원래는 영어죠. 그죠? 영어인데 우리가 파이팅 해보자, 열심히 하자 이런 의미로는 원래는 영어의 뜻에 그런 뜻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쓰죠. 그죠? 원래의 영어에는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쓰니까 옥스퍼드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쓰는 용법도 하나 추가를 하자 그래가지고 원래 용법에다 그 뜻을 추가를 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로남불 같은 것도 그냥 내로남불입니다. 만약에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더블 스탠다드, 이중잣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내로남불의 맛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내로남불이라고 써야
마치 그 한국의 그 뜻을, 미묘한 그 뜻을 알 수 있다 해가지고 그대로 영어로 내로남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말이 그냥 세계어가 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멍 때리기. 이것도 이제 멍. 이걸 번역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죠? 번역하기로는 일종의 명상, 조용한 카페에서 힐링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히팅 멍을 그대로 이제 멍 때리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그대로 영어로 되면서 이제 세계화되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말 신조어도 많죠. 집콕종, 뭐 금스크, 상상 코로나, 이 시국에 이런 시국에 여행을 가나 해가지고 코로나 때 많은 이런 약자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신문을 보지 않으면은 이런 단어들을 접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저대로는 이제 나오면 이렇게 좀 기록을 해두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텔, 홈 트레이닝, 뭐 영어를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해가지고 공수장, 공원과 헬스장을 합쳐가지고 그죠? 코로나 앵글이, 학공중, 카페에서 공부하는 거, 빵공중, 빵집에서 공부하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티슈 인맥, 또 이런 말도 그죠? 한번 쓰고 버리는 게 티슈인데 사람 관계를 맺을 때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걸 티슈 인맥이라는 이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 아민정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미들, BTS의 그 그룹이죠. 그죠? 팬클럽이죠. 그 아미들만 쓰는 그룹을 아민정음. 또 이런 말을 쓰고, 기분, 기동감, 뭐 이런 것들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K-pop 딕셔너리를 만든 이런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그러니까 얼럿하게 있지 않으면은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잉크패트라고 하는데, 더블 인컴 노 키스펫. 아이는 없이 애완동물과 함께 사는 가족을 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쓰기도 하고, 디지털 치매, 스마트 컴퓨터에 지나치게依存을 하게 되니까 실제로 기억력도 감소가 되고 계산 능력도 감소가 되는, 머리 쓸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길도 그죠? 이제는 뭐 다 기계가 다 해주니까 길도 찾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뇌의 부위는 계속 이제 퇴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데스클리닝, 죽은 뒤에 가족들이 물품을 정리하지 않도록 자기가 미리 준비하는, 아마 스웨덴에서 시작된 문화인데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비해서 자기가 다 정리를 하는 이런 걸 데스클리닝이라고 이렇게 말을 씁니다. 죽음에 관련된 단어들도 굉장히 많아요. 불교에서 입적, 뭐 멸적, 원적, 종교마다 또 쓰는 단어가 좀 다르죠. 그죠? 가톨릭에서도 선종, 개신교에서는 소천 이런 단어를 쓰고, 왕이 죽었을 땐 또 붕어, 붕서, 승하 이런 말도 쓰죠. 또 훈거라는 단어는 왕과 왕세자한테 같이 공동적으로 쓴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 천붕,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내의 죽음 또 단현, 현이 끊어진다. 현이 끊어진 이걸 또 단현이란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외에 사망, 사몰, 기세, 귀천, 죽음에 대한 단어가 한자어로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서거, 작고, 순국,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경우는 순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물고라 그러면 이건 죄인이 신문으로 죽는 건 따로 이제 물고라는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죠? 부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부는 등에 지는 짐이고, 담은 어깨에 지는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보필, 보는 왼쪽에서 덮고, 필은 오른쪽에서 덮고, 심은 1.2에서 1.4mm, 상은 2.4에서 3.2mm. 사소하다 이 말이죠. 그죠? 심상찮다는 건 원래는 거리를 나타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혀 모르고 하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궁도, 그죠? 성곽 이렇게 그냥 하지만 성은 궁에서 3리, 그 다음에 곽은 성에서 7리, 교는 곽에서 100리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궁에서 거리에 따라 가지고 성곽, 교, 순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되는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강을 쓰기도 하고 하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자강 그러기도 하고 황하 이렇게 쓰는데, 강은 그 강 길이 비교적 고든 그걸 할 때는 강이라고 쓰고, 막 굽이 흐르는 강은 화라고 쓰는가 봅니다. 그래서 황하, 양자강, 강과 하는 다 강을 나타내는데 강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항상 점수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보니까 옛날에 아이들이 한시를 짓도록 맞으면은 한자들은 글자 한자가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시를 지으면은 글자가 좋은 글 옆에는 점을 찍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자가 많아지면 좋은 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점의 숫자가 얼마나에 따라서 좋은 시냐 나쁜 시는 여기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점수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원, 역삼동도 있고 이태원 이런 게 있는데, 역은 말을 빌려주는 것이고, 원은 잠자리하고 밥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 지금은 이름이 돼 있지만 옛날에는 기능이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동영상 나가겠습니다. 열대야, 이것도 정의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2008년까지는 하루 중에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를 했는데, 2009년 이후에는 6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25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러니까 열대야라 말을 쓰지만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기예보를 할 때도 집중호우, 호우주의보, 호우경보를 하는데 시간당 30mm, 60mm, 90mm 내리는 양에 따라 가지고 호우주의보냐 호우경보나 이런 걸 내리고 있습니다. 또 고다이 바로 이 초콜릿 상품명이기도 한데, 이것도 이제 옛날에 그런 그 역사적인 게 있더라고요. 이거 중세시대에 영국 코벤트리시에서 백작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백작이 굉장히 주민들을 못 살게 굴었던 거, 세금을 깎아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부인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그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세금을 좀 깎아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부인한테 네가 알몸으로 말을 타고 한 바퀴 돌면은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인이 빨가벗고 말을 타고 한 바퀴 도는 이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 이름이 고다이바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초콜릿을 보면 그 말을 타고 가는 거기에 지금 그려져 있죠, 그죠? 거기에서 따가지고 초콜릿 이름을 만든 겁니다. 그래도 이제 거기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소문을 듣고 다들 카텐을 가리고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부인이 도는 걸. 근데 그 중에 이제 대장간에 있는 한 친구가 봤어요. 피핑탐. 살며시 몰래 보는 피핑탐이라고 그러고 보헤리즘이라는 게 이제 거기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비키니라는 것도 이게 원래는 그죠? 핵실험을 한 섬이죠. 남태평양에 비키니라는 섬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핵실험을 한 섬이에요. 근데 같은 해 프랑스에서 한 모델이 저런 수영복을 입고 났는데 굉장히 쇼킹했던가 봅니다. 워낙 쇼킹해가지고 핵실험을 했을 때 그 쇼킹한 것과 이 수영복에 쇼킹한 게 갖다 해가지고 이름을 그 섬에서 따와가지고 비키니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원래는 섬 이름입니다. 그죠? 또 레볼루션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원래는 회전이라는 뜻이거든요. 회전이라는 뜻인데 이게 혁명이라는 뜻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코페르니쿠스가 처음 그 책을 썼을 때 천구의 회전이었거든요. The Revolution of the Sphere, Celestial Sphere였습니다. 근데 그 책이 워낙 우주론에서 혁명적인 책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책이 회전과 혁명이 같은 의미가 된 건 처음에는 회전이었지만 그 책이 워낙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해가지고 혁명과 회전을 같은 의미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라이벌, 서로 경쟁이, 이건 사실은 개천가라는 뜻입니다. 개천이 있으면은 서로 다 필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개천의 가를 두고 서로 다툰다는 리블레트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죠? 또 이건 브람스 앤드 리스트라는 이건데 이 수거가 술이 취한 이런 뜻이에요. 저도 정말 이 사람들이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브람스 앤드 리스트라면은 이게 그냥 수거로 술이 취한 이런 건데 아마 굉장히 많이 마셨던가 봅니다. 프레퍼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미리죠. 여러 가지 엉뚱한 걱정을 하는 거죠. 큰 재난이 닥칠 것이다. 엉뚱한 걱정이기도 하죠. 뭐 이게 무슨 행성이 와서 부딪힐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해가지고 뭐 미리 막 준비를 하고 하는 이런 거 이제 프레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산 폭발 지수 이런 게 있는데 VEI라고 그러죠. 총 9단계가 돼 있고 5단계 이상이 되면 지구 온도에 영향을 주는데 백두산이 6단계 이상이었던가 봐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굉장했던 그런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제 부분에서도요, 그냥 슬로우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가 후퇴된다는 이런 뜻인데, 2008년도에 금융 위기 시에 미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우선주의하고 자국 우선주의와 통상의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이 천천히 일어난다 이래서 그때 이제 유래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윈드폴 텍스라는 횡재세인데요. 윈드폴이라는 건 이게 폭풍으로 나무가 무너진 거죠. 근데 이제 영국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벌목 금지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폭풍으로 쓰러진 나무는 제외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폭풍으로 쓰러진 나무를 얻으면은 그거는 이제 세금도 안 내고 쓸 수 있으니까 횡재했다 이런 의미에서 윈드폴 텍스라는 게 횡재세가 됐습니다. 리세션, 맨세션인데요. 이제 코로나 때 특히 여성들이 많은 직장을 잃게 된 이걸 이제 시세션, 숙박이나 음식점 이런 거죠. 맨세션, 또 남자들이 왕창 직장을 잃게 된 이런 건데 건설업, 제조업, 금융업 이런 데서 그래서 여자들이 잃게 된 경우가 시세션, 남자들이 잃게 된 경우가 맨세션이 이렇게 됐습니다. 인페션이란 말도 인플레이션과 리세션이죠,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 경제가 경기 침체가 촉발되는 이런 경우가 이제 경기 불안 이런 건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인데 이럴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기 불황이 되지 경기 불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된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용어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트라이하고 컨슈머죠, 그죠? 광고를 보지 않고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해가지고 물건을 사는 이런 걸 이제 트라이슈머, 그래서 트라이와 컨슈머를 포함을 해가지고 직접 체험하는 소비자 이런 용어를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각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신화라든지 불교라든지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의 어원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냥 이건 어떤 체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저의 어떤 재미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도 이제 메모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요. 또 이제 늘 사회가 변하면서 새로운 단어들이 자꾸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도 이제 좀 신경을 써야 이제 사회에서 일어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